8월 18일 수요일 저녁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두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홍보 공보 팜플릿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에서 홍준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라고 이렇게 한 토막만 꺼내가지고 실어주고 있습니다. 강남 좌파형 유권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남 좌파형 유권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된다 일견. 누구나 자기 자신 재산 불리고 싶고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가 몰락하든 말든 저질 정치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그렇게 뽑아대고 선호하는 거는 정말 구역질하는 천민자본주의적 소유자들이다. 뭐 그런 두 가지 정도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한다고 하는 거는 강남 좌파형 인간들은 좀 싫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 맞겠다. 뭐 맹징한 발언이죠. 확실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상국가 되돌려서 선진국에 진입한다. 날치기 공부로 대통령이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가 혼자 오늘 아침에 깔깔 넘어갈 정도로 웃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 측에 대해서 경기도는 불공정 채용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한다는 말이 정말 웃깁니다. 능력 위주로 채용한 것이다. 능력 위주로 채용한 것이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원래 능력 가지고 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자기 진영 사람들 당겨주고 밀어주고 심어주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지난 정권을 그렇게 욕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더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이 평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 능력 위주, 실력 위주는 오래된 수구적인 사고, 낡은 사고다라고 그렇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 좋아하면서 자기들끼리 늘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는데 이낙연 측이 채용 불공정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아니다. 능력 위주로 채용했다라고 실토한 겁니다. 자기도. 무심결에. 그래도 경쟁을 통해 가지고 능력 위주로 선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재명 씨가 실토를 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었습니다만은 2018년에 7월 11일 날 가짜 평화 쇼 이후에 지방선거를 아주 참패를 하고 난 뒤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인터뷰했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7월 11일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 당시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말을 곱씹어 들어보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질문합니다. 남북, 북미 회담이 위장평화쇼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나? 라고 묻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답합니다. 당연하다. 페이스북에 썼듯이 문재인 정권이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되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정권은 북핵 제거에 관심이 없다. 우리 남한 원자력 발전소 제거에 관심이 많죠. 조선반도 비핵화, 김일성이가 계속 유훈으로 남겨왔던 북한은 핵 문제로 전 세계를 8번 속였고 이번이 9번째도
이거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진상조사 밝혀보자고 했던 그 횟수랑 똑같아서 참 흥미롭네요. 미국은 ICBM 제거에만 관심이 있다. 또 질문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예, 우리 아버지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1세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조차도 홍준표 의원이 평화쇼라고 하니까 에이 지금은 저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 얼마나 좋은 놈 만나고 하는데 힘을 좀 모아줘야지 이랬거든요. 홍 대표가 답합니다. 곧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다. 이건 사실 좌우파 진영에 나름 속해 있으면서 나름 공부를 좀 했는 사람들은 좌익 진영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홍 대표가 이제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될 것이다. 지금 아프간 사태 보고 계시죠? 국민이 이런 상황까지 동의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위장된 평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부는 친북, 좌파 이념에 너무 경도돼 있다. 요건 좀 약한 표현 같습니다. 종북입니다. 종북.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반역자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질문합니다. 경제는 각종 지표가 악화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홍 대표 답합니다. 좌파 정부 들어오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난 대선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 강성 귀족 노조부터 타파해야 한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하면 외자 탈출이 본격화되고 IMF 사태,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치권에 홍준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길까? 홍 대표가 답합니다. 그건 알 수 없다.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변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돌아온다면 당원이니까 당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 다음 뭐 막말 논란이 휩싸이는데 라고 하면서 쭉쭉쭉 지나가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돼지 발정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론인이 아니에요. 기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홍준표 본인의 에세이에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밝혀놨는 겁니다. 그냥 한 페이지거든요. 읽어보면 당연히 나오는 말입니다. 서울상대, 이제 홍 대표는 고대 출신이잖아요. 서울상대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미팅 나가가지고 여자들에게 장난치려고 막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때 그냥 그 말만 듣고 묵인했는데, 방관했는데, 뭐 우리 어릴 때 막 친구들 장난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아간다면 그건 말리고 싶다 라고 했던 어릴 적 일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홍준표가 여자한테 돼지 발정제 먹였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제대로 머리 박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아직 한다면 그 사람은 언론인이 아니죠. 근데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혹시나 요런 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뭐냐면은 이때 이제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해서 정계 은퇴를 하는 거는 무책임한 처사다. 하지만은 총선에는 절대 안 나간다라고 본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총선에는 절대 안 나간다. 근데 총선 나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국방에 관련된 거는 뭐 모병제 같은 그런 것도 지금 최근에는 언급하고 있지만은 육해공, 우리는 3군 체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6개 체제죠. 육해공, 해병대, 해양경비대, 또 우주사령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6개, 트럼프 정부 때 만들었는. 지금 한국은 3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5.16 지나가지고 해병대를 해체를 시켜버렸죠. 사령부를. 그리고 해군의 밑으로 이제 귀속을 시켰는데 그 해병대 특수전 사령부를 신설하면서 4군 체제로 만든다고 했던 거. 그래서 북한 폭풍군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11군단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특작부대예요. 전쟁 땅 하면 바로 후방 침투, 요인 암살,
그 다음에 주요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그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 대적할 만한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지전에 대비하는 모든 군대가 국지전에 대비하지만 특히 육군 특공대, 그 다음에 특전사, 그 다음에 해병대 일부 부대, 신속 기동 부대들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공약이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노조 귀족 노조를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수시로 써왔죠.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근로자분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저 인간은 정말 되면 안 된다라고 낙선 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귀족 노조가 되어 있는 노조 상류층들을 타파해야 되는 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노조원들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경직화된 노동 구조,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계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말하는 노조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입지를 존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론이 나오면 세부 강론이 나오면은 아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공무원 성과제를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역시 공무원들 우리 밥그릇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 위험한 인간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손보지 않으면 지금도 이미 늦었거든요.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손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그거 건드리다가 공무원들의 미움을 샀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공적이 되어버렸죠. 주적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북괴군보다 더 미워했을걸요. 공무원 집단에서 박근혜를. 근데 어쨌든 그건 역시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 자체가 존속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은요. 그 누구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앞서서 정권까지 다 합쳤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우리 사회에 굉장한 핵폭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더 늘린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또는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있으면 정말 믿고 걸러줘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오히려.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존속되려면 그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는 후보는 반드시 걸러내줘야 된다는 거 제가 호소를 합니다.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선거라는 것은 최악을 거르고 차선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선거하러 가는 날 가슴을 좀 뛰게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얼마 전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출마했던 정규재 후보 유권자들이 못 알아봤죠. 또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대 구도로 돼 있는데 뭐 당신의 뜻은 참 좋은데 뭐 되겠나? 되는 쪽으로 막 표를 몰아주자. 지금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니까 그래도 되는 쪽에 표를 몰아주자. 오히려 네가 표를 깨는 것 같다. 라고 타박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 짜가 보수 정당을 혼내줄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건데 어쨌든 그분이 나왔을 때도 제 가슴을 좀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럼 많은 시골 촌놈이 부산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선거 유세장 주변 한 바퀴 그냥 쓱 돌고 차에서 내려서 보지도 못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변한 거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심지어 제 가까운 분 중에 선배님 중에 기초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도 지금 시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그분 선거 캠프에도 제가 한번 안 가봤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뭐 깃발 들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는 생리적으로 좀 안 맞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표를 모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슴 뛰게 하는 현실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내놓는 공약은요 정말
저질 포퓰리즘 정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기쁜 공약이지만, 이건 지난 대선 팜플렛입니다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정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론입니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예. 매운탕 집에서 매운탕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짜장면 집인데 자꾸 라면 끓여줄게, 뭐 소고기 구워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 집이니까 짜장면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 체제로 가자라고 스타트한 나라입니다. 북한과 달리. 그래서 이까지 왔습니다. 정교조 집단들 마찬가지예요. 노조 없앤다, 노조 타박한다라고 하니까 홍준표 미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교조 교사들 당장 북한 가서 살아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북한 처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빨리 도망쳐 나갈걸요. 아프간에서 터져 나오는 난민들처럼. 그나마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체제를 부정할 자유까지도 허용되는 이 자유가. 그러니까 좀 철 좀 들기를 바라고요. 철 좀 들기를 바라고요. 그나마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철딱선이 없는 장난질들도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세요. 이재명 측 능력 위주로 채용했는데 라고 변명하죠. 결국 이게 가장 투명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노총 공정경쟁 통해서 입사합니까? 생산직에 자리 세습하죠. 매년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생산성 비례하지도 않는 임금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1억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평균이. 예? 도지사 연봉에 가까워졌습니다. 투스타 연봉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이게? 심장 위에 펄떡펄떡 뛰는 심장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그냥 정론일 뿐이에요. 집에 가훈이 있고 학교에 교훈이 있고 회사에 사훈이 있듯이 국가의 법칙, 우리의 정론, 헌법에 맞게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한 명 나왔는 걸 것일 뿐이에요. 이 테두리 내에서 경쟁해야 되거든요. 실은 이 테두리 내에서 따져보자면 지금 좌익 정치인들, 포퓰리즘적 정치인들 이미 자체가 그 사람들 출범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경제와 안보, 뭐 평화 통일이 있지만 평화 통일로 간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이렇게 인과관계 맞지도 않은 걸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잖아요. 경제조항 119조 1, 2항 87체제 이후에 붙었던 2항 경제민주화라는 거, 그거 자유시장 경제를 보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에다가 얹어놓고 지금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김종인 씨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독일 가가지고 그거 공부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조차도 그게 이론의 한 토막일 뿐인 것을 갖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현실화하려고 하는 게 그 김종인 씨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수를 계속 흔들면서 유린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나왔을 뿐이다. 지금까지 이게 부국 강병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70여 년 동안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꿀이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꿀 있는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 약간의 부침도 있고 누군가 취약계층도 있고 있죠. 좌익 언론들은 늘 그 취약계층들의 고름을 꺼내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덮고 있는 마냥 포장하잖아요. 정치인들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격차는 있을지언정 계속 우리가 상향으로 계속 왔던 겁니다. 그 왔던 것인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도 있지만 지금 세대가 그전 세대보다 더 못해질 거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60%가 나왔습니다. 과반 넘었죠. 과반입니다. 최초입니다. 그게. 늘 투덜대지만 어쨌든 내가 할배보다는 잘 살고 아버지보다는 잘 살고 네가 내보다는 잘 살 거다. 이렇게 계속 왔는데 그게 지금 임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 최진석 교수님도 이제 선진화
후보가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홍준표 의원도 그런 말을 하대요. 이제는 선진화 가야 된다. 선진화로 가야 된다. 개헌도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70여 년이 증명한 1세대 보수 가치에서 업그레이드 된 2세대 보수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공약을 들고 나온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제가 홍보를 합니다. 거리낌 없이.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그 집안에 대해서는 존경을 저는 감추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정치는 또 다릅니다. 정치는 다르고. 뭐 윤석열 이야기 하지만 저는 인간끼리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이 털어진 목에 감겨가지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을 죽여왔던 사람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경합을 합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인간끼리 경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설마 이재명이 후보로 발탁이 되진 않겠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글쎄요. 저는 모사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고 차라리 정세균 씨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타협 가능한 좌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그 당에도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 KDI 출신이잖아요. 공약만큼은 어느 정도는 좌익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끼리 경합 좀 하자는 거죠. 인간의 라인업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리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리더라면, 지도부라면 그 정도의 인격과 그동안의 행보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높아서 누군가를 지금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번에 관련된 책은 제가 중고 서적까지 다 통틀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읽어봤는 게 전부입니다만, 뭐 인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만한다, 내용으로 기만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정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그 책, 그리고 이분이 내세우는 공약 들입니다. 뭐 진정성이니 뭐니 무슨 어떤 관념화된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즈음해서 작년 공보집도 한번 꺼내보고 그래 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